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후회를 하건 아니면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건 그 순간에 지은 죄의 절반 정도는 이미 벌을 받은 셈이다. 성공 에너지의 개발. 사람의 인체는 장기, 내분비선, 혈관, 신경, 두뇌세포, 근육 등의 복합적인 체계이다. 행동을 유발하고 신체 각 부위를 조정하는 마음의 에너지는 다양하면서도 변화하는 에너지의 복합체이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힘 사이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선과 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욕망과 자극 사이에서의 영원한 투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마음의 힘이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한 사람 안에 6가지 서로 다른 성격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 간의 조화를 이루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조화의 요소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재계나 정계 혹은 다른 분야의 지도자가 그룹의 구성원들을 조직하여 서로 충돌하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각 개인은 이미 자신 내부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서 이루기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조화시키기 어려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의 요소들을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룹 구성원의 마음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가능하게 하는 마스터마인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마스터마인드의 에너지 창조. 마스터마인드의 에너지를 개발해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려면 리더는 재치와 끈기와 일관성, 자신감, 마음의 화학작용에 대한 지식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재치와 끈기와 일관성, 자신감, 마음의 화학작용. 마스터마인드. 성공적인 리더라면 매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카멜레온처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마음을 바꿀 때 자신감이 결여된 듯하거나 흥분한 듯한 조짐을 내비쳐서도 안 될 것이다. 성공적인 리더는 15가지 성공의 법칙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15가지 법칙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리더는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없으며 힘이 없는 리더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의 의미. 교육이라는 단어의 해석에는 오랜 기간 부적절한 정의가 유포되고 있었다. 사전 또한 이러한 오해의 여지를 제거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사전은 교육을 지식을 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 educo에 있다. 그 의미는 내부로부터 개발해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끌어내다, 이끌어내다, 추출하다, 잘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어떤 존재이든 게으른 것을 가장 싫어한다. 자연은
사용되고 있는 존재에게만 지속적인 생명을 선사한다. 팔이나 혹은 신체 다른 부위를 묶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퇴화되고 곧 활동을 멈출 것이다. 반대로 무거운 망치를 하루 종일 휘두르는 대장장이처럼 팔을 평소보다 많이 쓰게 되면 내부로부터 개발되어 그 팔은 튼튼하게 될 것이다. 힘은 조직화된 지식에서 자라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적용하고 사용했을 때 그로부터 자라난다는 것이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있다 해도 사실 이 지식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지식은 체계를 갖추고 분류되고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 힘을 얻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 바보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후자는 아무런 적용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교육받은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교육된 사람의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은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잘 교육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놀라게 될 것이다. 유능한 변호사가 꼭 법을 조목조목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능한 변호사는 적용할 만한 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주어진 사건에 맞추어 그 원리를 지지해줄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능한 변호사는 그가 원할 때 원하는 조항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인 것이다. 동일한 원리가 기업과 경영에도 적용된다.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진심을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라. 입에 발린 칭찬은 당신의 상황을 개선시켜주지 않는다. 진실로 교육된 사람이란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를 간신히 수학하였을 뿐이지만 그는 자연과 경제의 법칙을 통합하여 그가 원하는 물질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지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교육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대전 중에 포드는 시카고 트리뷴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 신문사가 그를 무식쟁이, 무식한 반전주의자로 비방 기사를 낸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중 법정에서 시카고 트리뷴의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 즉 포드가 무식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또 이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 추궁하였다.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1776년 식민지인 미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에서 파병한 병사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포드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글쎄요. 영국에서 얼마나 파병했는지는 모르겠소만 무사히 귀국한 사람 숫자보다는 많았다고 들었소. 그 대답을 듣고 배심원, 방청객을 비롯한 온 법정, 심지어는 질문을 한 변호사까지도 웃고 말았다. 이와 같은 질문 공세가 1시간여 계속되었고 포드는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였다. 어쨌든 그는 이 똑똑한 변호사 양반이 지칠 때까지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특별히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에 닥쳐서는 몸을 고추 세우고 신문하는 변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하였다. 만약 내가 방금 당신이 한 바보 같은 질문과 또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그 질문들에 대답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내 사무실 책상에 있는 전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당신도 대답하지 못할 당신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도 못한 질문에 모조리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달려올 것이오. 나는 내가 부르면 달려와 이 모든 것을 답해줄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런 쓸모없는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내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앞의 대답은 내 기억에서 나온 것이지만 포드가 하고자 했던 대략적인 의미는 아마 정확히 전달하고 있을 것이다. 순간 법정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신문에 열중이던 변호사는 입이 벌어지면서 눈은 휘둥그레졌고 판사는 몸을 기울여 포드를 내려다보았으며 배심원들은 무슨 폭발 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깨어나 두리번거렸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저명한 성직자는 후에 그때를 회고하면서 마치 예수가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했던 그 유명한 답변을 연상시켰다고 한다. 포드의 발언은 신문자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발언이 있기 전까지 변호사는 여러 상식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포드의 무식을 가능한 많이 드러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끌어모은 잡다한 내용들로 신문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포드의 발언으로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놀이는 끝이 나고 만 것이다. 이 사례로부터 진정한 교육이란 마음의 개발을 의미하지 단지 지식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포드는 아마도 미 연방 모든 주의 중심지 그리고 그 주의 주도를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는 자본을 모아서 미국 내 모든 주의 수많은 바퀴를 돌아가게 할 수는 있었다. 교육이란 동료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 모든 것을 얻게 하는 힘으로 구성된다. 포드는 이러한 정의를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명백히 밝혀두고자 포드의 간단 명료한 철학과 관련한 사건을 전술하였다. 이론상으로 포드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그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소위 배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포드는 산업과 재정의 전장에선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포드는 화학실험실에 들어가 물을 산소와 수소의 원자로 분리해내고 다시 물로 재결합시킬 수는 없지만 그가 원할 때면 언제든 그를 위해 이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곁에 두는 방법을 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지식만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교육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유머 감각을 잃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어찌됐든 매일 기복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상상력과 선견지명의 파워. 유명한 단과대학의 학장이 아무 쓸모없는 척박한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상업적 효용이 있는 목재가 나지도 않고 광물이나 기타 가치 있는 산물이 나지도 않아 그에게는 세금만 부담해야 하는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주에서는 이 땅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개설하였고 마침 차를 몰고 이 도로를 지나던 한 사람이 교육이 덜 된 한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 땅이 경관이 뛰어난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 무식한 사람은 이 땅이 자그마한 소나무와 묘목으로 뒤덮인 것에 주의했다. 그는 에이커당 10달러를 지불하고 50에이커의 땅을 샀다. 그 후 그는 고속도로 부근에 커다란 식당이 딸린 독특한 뽕나무 집을 짓고 집 근처에는 주유소를 세웠다. 그는 도로를 따라 10여 채의 통나무집을 지어 1박으로 3달러를 받고 빌려주었다. 식당과 주유소와 통나무집으로 그는 첫 해에만 15,000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이듬해 그는 50여 채의 통나무를 더 지었는데 이 집들은 방이 3칸씩 있는 형태였고 인근 주민들에게 여름 별장으로 세를 주어 여름 한철에만 150달러씩을 받았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그는 돈 한 푼 들일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 땅에 널려있는 목재를 재료로 썼기 때문이다.
똑같은 땅이 학장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반해 대부분 사람들은 가공되지 않고 날로 지은 건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는 이러한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독특하고 이색적인 외관의 통나무 방갈로를 지어 따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통나무 집에서 5마일 이내에 50에이커에 달하는 버려진 농가를 에이커당 25달러에 사들였다. 땅 주인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이 매겨졌다고 기뻐했다. 그는 이곳에 길이 100피트의 댐을 만들어 물줄기를 모아 15에이커의 땅에 이르는 호수를 만들었다. 호수는 물고기로 채워서 여름을 호숫가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팔았다. 이처럼 단순한 토지 이용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25,000달러가 넘었으며 모든 작업에 걸린 시간은 단지 여름 한철이었다. 상상력과 선견 지명을 갖춘 이 사람은 기존 사전의 진부한 해석에 따르면 교육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된 사람이 되고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조직화된 지식의 사용을 통해 비로소 가능함을 기억하도록 하자. 여기에 언급한 용도 변경에 대해 덧붙이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지 50에이커를 500달러에 팔고서 후에 대학 학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 대부분이 무식하다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의 무식과 50에이커의 쓸모없는 땅을 결합시켜 소위 교육받았다는 내가 5년을 벌어도 못 번 돈을 1년 만에 벌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국은 앞에 묘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이용만 하면 어디에서고 기회가 있는 나라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보게 되는 땅들을 관찰하고 사업화시키려 한다면 돈을 벌어다 줄 적당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변이나 해변이 드문 지역일수록 이런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덕택으로 미국 전역에는 고속도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게 되었다. 상상력과 이를 실행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고속도로 부근의 관광객을 위한 통나무 도시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돈을 찍어내는 조폐창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는 돈을 벌 기회로 가득 차 있다. 이 강좌는 여러분이 그런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일러주고자 개설되었다. 성공의 법칙으로 덕을 볼 사람들, 철도 경영자, 철도 승무원과 철도 승객 간의 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 봉급 생활자, 소득 능력을 증대시키고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 세일즈맨,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 성공의 법칙 철학은 다른 저서에서는 소개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을 다루며 판매의 모든 법칙을 포괄하고 있다. 산업체 경영자, 고용인들 간의 조화, 즉 화합의 가치를 잘 알려는 사람. 철도회사 근무자, 고용인들 간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감이 따르는 지위와 봉급의 인상을 바라는 사람, 상인. 새로운 고객을 끄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람. 새로운 고객을 끄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람. 성공의 법칙 철학은 상점을 방문하는 고객,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사업을 확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동차 회사 대리점. 영업 직원의 판매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람. 성공의 법칙은 상당 부분 뛰어난 자동차 세일즈맨의 실상을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세일즈맨을 지도하는 세일즈 매니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생명보험 회사 대리점. 새로운 고객에게 보험증권을 팔고 기존 고객에게 보험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 오하이오주에 있는 생명보험 설계사는 이 강좌 중 실패로부터의 교훈 부분을 한 번 읽고는 철강 회사 중역에게 $5,000에 달하는 보험을 팔 수 있었다. 그는 15가지 성공의 법칙을 훈련한 결과 후에는 뉴욕 생명보험 회사의 판매왕이 되었다. 학교 선생님, 현재 위치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좀 더 수익이 되는 분야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할지 정하지 못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공의 법칙 과정은 학생이 어느 분야에 최적격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개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주, 친절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람, 은행 창구 직원, 은행 상업 혹은 산업 분야에서 중역진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은 야심에 찬 사람, 의사 및 치과의사, 직접적인 광고를 통하지 않고도 업무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유능한 의사는 성공의 법칙이 $1,000의 광고 효과를 지닌다고 하였다. 의사, 종교업자, 지금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시도하려는 사람, 어떤 이는 이 개론 부분에서 묘사된 원리를 이용하여 부동산 판매 촉진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부동산 종사자, 판매를 촉진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 부동산 촉진 계획에 관한 개론 부분의 묘사는 이를 실행하려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실제로 이 계획은 모든 주에 적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농부, 농산품의 효율적 마케팅을 통해 순이익의 증대를 꾀하는 사람, 개론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의 농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 수천 수만의 농부가 경작지로는 적당하지 않은 땅일지라도 휴양과 리조트 시설로 전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금광을 가지고 있다. 속기사 및 사서, 보수가 높고 대우가 좋은 위치로 승진을 하려는 사람, 성공의 법칙은 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최고의 강좌라 할 수 있다. 인쇄업자, 사업을 확장하고 종업원과의 협동력 향상으로 효율적 생산을 꾀하려는 사람, 일용직 종사자,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위치와 보수의 증대를 원하는 사람, 변호사, 윤리적이고 위험 있는 방법으로 고객을 끌고자 하는 사람, 이를 통해 법적 자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을 더욱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 중역, 고용인들의 협력을 통해 현 사업을 증대하거나 지출은 줄이고 사업 규모는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세탁소 주인, 배달업자나 고객을 대면하는 종업원에게 정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교육을 시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 생명보험 총대리점,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사람, 체인사업 경영자, 개개인의 판매 노력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사업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 부부, 가정에서 조화와 협력의 결핍으로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부부, 지금까지 분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의 철학은 확실하고도 신속한 도움이 될 것이다.